자, 이제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굴절의 법칙. 이 단원에서는 간섭하고 굴절이 가장 메인입니다. 자, 이 굴절의 법칙을 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주셔야 되는 배경 지식인데, 얘가 가장 중요한 메인이에요. 얘를 갖고 해석을 해야지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낚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출발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 전자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역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 전자기파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빛이 아닌 나머지 모두 아닌 아이들을 다 얘기하면 돼요. 일단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서 이제 자를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파 속력. 이 전파 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파 속력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파 속력은 바로 매질과 아주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전자기파를 할 거야. 전자기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한 매질, 그 다음이 밀한 매질로 기준을 잡을 때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여기서 이 소한 매질은 시옷, 성근한 매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밀한을 미음을 따져서 밀집된 왜 한글이 안 돼? 밀집된 이것으로 구별해줘야 돼요. 라고 했었을 때 전자기파는 여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밀한 매질에선 속력이 여기서 느립니다. 단 역학파일 때는 반대야. 왜냐하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없을수록 진행 속도가 빠르고 역학파는 매질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수록 밀할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리고 여기서 빠르다라는 거. 일단 속력과 매질의 관계. 그러면 이걸 살짝 한번 해볼게. 매질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 속력은 일정합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잡아주도록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질이 달라져. 다른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바뀌어요. 이건 인정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주기, 라지티, 진동수 아는 거지만 한번 주기나 진동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얘는 일정합니다. 이유가 있어. 얘는 매질에 따라 속력이 바뀌는 건 인정하지만 고개 좀 들어주세요. 매질에 따라 속력이 바뀌는 건 맞지만 얘네들은 처음에 파1에서 주는 에너지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전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그런데 얘가 일정해. 그러니까 얘와 얘는 어떤 관계일 수밖에 없다? 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속력이 커지면 파장도 덩달아 커지는 거고 파장은 줄어드는 거고 여긴 속력이 늘었으니까 파장이 줄고 파장이 커진다라는 거. 같이도 연결시켜 주시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졌어.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 빛이 전자기파가 첫 번째 조건 소환해서
소환에서 밀안으로 갈 때로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법선 쪽으로 꺾입니다. 법선 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임. 요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기 위해서 얘네들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얘가 정리가 될 수 있어. 이유가 뭐냐면 소환 매질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리다 보니까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 법선 쪽으로 꺾여서 그림을 살짝 그려본다면 N1, N2라고 할 때 빛이 가다가 여기가 법선 일 때 어떻게 돼? 얘가 직진하지 못하고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되어진다는 거. 요거는 아예 공식처럼 외워놓고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기준이야. 이걸 외워놓고 얘를 갖고 푸는 것이야. 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분자값이 분자값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분모값이라고 썼을 때 여기가 큰 값이 나와야 되고 얘가 작은 값이 나와줘야 돼. 이건 아예 공식이다라고 접근해서 여기다 끼워 맞추면 웬만한 문제는 웬만한 게 다 풀려요. 자, 어떻게?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누구냐면 사인 I 분수꼴로 갈 거야. 분모 분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사인 R은 이 I는 여기서 파장, 여기를 1매질, 2매질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위에가 큰 값, 아래가 작은 값, 그 다음에 각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력, 얘 속력이 큰 값이 나오고 얘 속력이 작은 값으로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게 자, 근데 여기가 어디였었지? 여기가 소한 매질이었고 여기가 밀한 매질이었죠. 근데 분자값이 커야 되고 분모값이 작아야 돼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굴절률은 바뀝니다. 반비례가 되어져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표기법, 여기 표기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소환에서 밀안으로 갈 때 N1에서 N2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N1에서 N2로 표현하기도 하고 줄여서 N1, 2라고 해요. 그래서 1에서 2로 갔다라고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돼? 시작점,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시작점을 아래에다가 도착점을 위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얘 각도하고 그 다음에 파장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얘네들끼리는 비례하지만 굴절률, 여기 스몰 n을 굴절되는 정도인 굴절률이라고 해서 여기선 굴절률은 어떻게 돼?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 이게 스넬의 법칙이에요. 얘가 스넬의 법칙인 거고 하나만 좀 더 할게. 여기에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기준이야.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어떨 거냐? 비식인 빛이야. 비식인 빛인데 밀안에서 소환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자. 얘가 기준일 때 법선 쪽이었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됐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법선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빛이 꺾여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소에서 밀안은 똑같아. 소환에서 밀안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누구를 할 거냐면 이제 역학파를 할 거야. 역학파야. 얘는 같은데 얘가 반대지. 얘가 반대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법선에서 벗어나는 쪽이 되어지고 이번에는 역학파에서 인데 밀안에서 소환으로 가요. 그러면 이 소에서 밀로 밀에서 소로 한번 바뀌었는데
빛이 역합으로 또 바뀌었으니까 이젠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네가 얘 1, 2, 3, 4를 다 기억하지 마시고 얘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요거는 얘는 여기 단원이 아니라 이 앞에 단원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그거대로 쫓아가시면 그래서 여기서 딱 두 가지야. 간섭하고 굴절. 그래서 간섭은 아까 했던 보강상세에다가 간섭문이 간격, 그다음에 굴절할 때 여기가 스넬의 법칙인 거랑 요 부분. 아무래도 간섭보다는 이 굴절이 이 파동 에너지를 담고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수도 당연히 굴절의 법칙이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요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색광이 P가 A에서 B로 입사할 때, 자, 여기서 광이니까 빛인 거지. 일단 빛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A에서 B로 갔죠. 여기 잘 봐야 돼. A에서 B로 갈 때 법선 쪽인과 법선에서 벗어난 거야.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빛이 벗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밀에서 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질 A가 밀환이 된 거고 매질 B가 소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잡으면 50%는 다가온 거야. 이것만 되면 자,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매질의 굴절률은 아까 했지만 빛일 때는 소환에서 빠르고 밀환에서 느리니까 꺾이는 정도는 아까 얘기했죠? 반비례라고 얘기했지, 반비례. 그러면 속력이 빠른 쪽, 소환에서가 굴절률이 작아야지. 즉, A가 밀환이니까 커야지.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P의 주기, 여기서 주의할 거. 그렇다 하더라도 주기와 진동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으니까 니은번 같은 경우는 알면 빨리 끝나는 거. 주기? 손대면 안 돼. 변하면 없어. 근데 누가 더 크대? 아니야. 같아.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버린 거지. 그다음 디귿번. P의 파장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걸 기억한다면 파장하고 각도하고 속력하고 비례한단 말이지. 각도가 누가 커? 얘가 더 각도가 크니까 여기서 파장이 A가 작다? A가 여기구나. A가 작고 B가 큰 거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즉 8번 같은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들어가는 거야. 8번 같은 문제들을. 자, 8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부러 저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 불편하게. 자, 여기가 공기가 되어지고 여기가 매질 1이 되고 얘가 매질 2가 되어졌어요. 근데 빛이 어떻게 돼? 슝 와서 법선이 여기 사이가 60도. 그 다음에 법선 쪽으로 꺾였네.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법선을 했을 때 슝 돼서 여기 값이 45도. 그러면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요거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얘가 각도가 사인 60도인 거고 얘가 사인 30도인 거지. 근데 어떻게 됐어? 법선 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얘가 무엇이 된다? 얘가 소한 매질이 된 거고 얘가 밀한 매질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로 왔는데 40도로 어떻게 됐어? 벗어났지. 빛이 벗어났어. 왜? 밀에서 소로 갔으니까. 그럼 얘가 밀환이고 얘가 또한 소환이 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했을 때 빛이 굴절하는 까닭. 왜 굴절할까? 매질이 달라지니까.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속력의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돼?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기억번은 문제 될 건 없고. 빛의 파장은 매질 1에서가 가장 짧다. 파장. 그러면 알겠지만 소환에서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파장도 큰 거잖아. 근데 얘만 밀환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밀환이니까 속력이 느려야죠. 그러니까 파장도 짧아야지. 알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다도 맞는 얘기요. 그러면 공기에 대한 매질, 이번에 공기에서 매질 2로 갔대. 여기서 디귿번을 빨리 푸는 방법이 공기에서 어디로 가? 매질 2로 갔대. 그러면 이 매질 1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공기에서 매질 2가 되니까 얼마로 들어왔어? 60도에서 얼마로? 45도가 되어진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소환인 거고 얘가 미란인 거네. 법선 쪽으로 왔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거 꼭 다시 한번 너희가 풀어봐야 돼. 그림 가와 나는 단색광 P를 공기에서 매질 A, B로 각각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대. P라는 빛은 똑같고 입사각도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 여기서 세타 A, 세타 B로 했을 때 얘가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얘가 약간 벗어난 거고 얘는 법선 쪽이 된 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법선 쪽으로 갔으니까 소환해서 미란이 된 거고 법선에서 벗어났으니까 미래소소로 된 거지. 오케이. 이것만 여기서 벗어날 게 없어요. 그럼 문제를 보자. 굴절률은 미란에서 큰 거야. 그럼 미란, 여기선 얘가 미란이고 여기선 얘가 미란이고 그러면 A와 B로 봤을 때 얘가 미란이네. A가 작다. 오케이가 되는 거지. 오케이. P의 파장은 A에서가 매질 B에서 파장은 속력이지 소환해서 지금 A, B만 봤을 때 소밀이 됐잖아. 소환해서 빠른 거니까 파장이 A가 작다가 아니라 A가 크다가 돼야지. 오케이? 그다음 P의 속력은 A, B 소환해서 커야지 A가 빠르다. 됐죠? 그러니까 딱 알면 그대로 툭쿡 집어내는 거야.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에서 뭔가 잡아내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쁘게 필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